있고 이 두 뼈의 두개골과의 위치 관계 등에서도 또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근원적인 진단이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양악수술을 통해 윗턱이나 아래턱을 뒤로 밀어 넣을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러한 수술적인 움직임은 단순히 전방과 후방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위아래 방향이나 좌우 방향 혹은 비대칭 문제가 포함되면 더욱 정교한 수술 계획이 필요해집니다. 예외적인 경우 상대적으로 간단한 수술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골격적 원인으로 사각턱만 있는 경우에는 턱뼈각 축소술이라고 해서 맨디뷸라 앵글 리덕션이라고 하는 술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부위를 좀 잘라내서 동그랗게 만드는 것인데 함부로 혹은 지나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드물게 후천적으로 해당 부위에 근육이 발달해서 생긴 문제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톡스 주사를 통해서 간단히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유사하게 다른 관계는 정상이고 턱끝만 심하게 나왔을 때는 멘토플라스티라고 해서 턱끝 수술을 통해서 턱끝만 손을 대기도 하죠.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종류의 증상 이외에도 몇 가지 지칭되는 턱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본다면 엉덩이 턱이 있습니다. 엉덩이 턱이란 턱 중앙이 움푹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이죠. 실제 영어 단어가 버트친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딤플친이나 클래프트친을 쓰기도 하죠. 영화배우 마이클 더글라스의 아버지 영화배우 커크 더글라스가 있었는데 이분은 턱 부위에 선명한 딤플이 있었죠. 딤플은 보조개란 뜻입니다. 한편 이중턱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뼈보다는 살이 겹쳐 보이는 것으로 아래턱이 작거나 위치가 후방이면 좀 더 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만이나 노화와도 좀 관련이 있는데 인자하고 후덕한 인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혹은 자갈턱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특정 표정을 지을 때 턱 끝이 호두처럼 생긴 주름이 과도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육의 수축이 과도해서 발생하는 문제이죠. 아름다움 혹은 미인의 기준은 문화적으로나 시대적인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마치 예전에는 다소 살집이 있는 통통한 여인들이 미인의 표준이었는데 최근의 모델들은 그냥 마른 수준인 경우가 더 선호되는 편이어서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있을 정도이죠. 흔히 턱의 경우에도 동서양의 기준이 다소 다른 듯합니다. 아래턱이 강대하게 발달한 경우나 사각턱의 경우 남성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결단력이 있고 과감한 반면에 고집도 좀 있어 보이고 완고한 느낌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갸름한 턱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서양에 비해서 동양권 문화에서는 하관이 길거나 주걱턱에 대해서 인식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외로 서양의 배우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시각에서 볼 때는 다소 턱이 강한 인상을 주는 미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턱에 대해서는 오래된 문헌에 기술된 것들에서 턱선이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정도만 발견되지만 아주 정확한 묘사는 흔하지 않습니다. 최근의 경향으로는 남성들의 경우에도 미남의 기준이 중년 남성보다는 미소년의 기준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지나친 묵턱이나 지나친 주걱턱의 경우 그리고 안면 비대칭이 심한 경우는 단순히 심미적인 원인을 넘어서 기능적인 이유에서라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상적인 저작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심미적인 개선을 통해서 자신감을 찾는다든지 해서 마음의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상학적 개선이 그 목적인 경우도 가끔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 그 정도가 과도해서는 곤란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유명인들의 케이스라든지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기가 쉽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악교정 수술의 영어 명칭인 orthodontic surgery인데 여기서 ortho라고 하면 바로 한다, straight의 의미이고요. gnethos라고 하는 것은 턱의 의미입니다. 이 수술을 통해서 위아래 치아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경우는 심미적인 면만 고려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교합을 잘 맞춰줘야 수술 후에 식사를 비롯한 구강의 정상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턱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떠셨는지요? 먼저 보통은 잘 모를 수 있는 턱이 해부학적으로 어떤 부위를 의미하는지와 척추동물의 턱이 어떤 진화를 거쳐서 발생하였는지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턱을 이루는 턱뼈와 턱관절, 그리고 저작 운동을 일으키는 저작 근육에 대해서 해부학적 관점에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턱의 다른 의미와 여러 문헌들 속에 등장한 턱 이야기를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악수술과 아름다운 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턱의 사용을 위해 사람에게 턱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턱이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지부터 시작해서 턱의 문화사회적 의미를 우선 살펴보고 턱의 위치나 크기가 적절하지 못할 때 받는 수술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양악수술이란 단어의 뜻도 모르면서 받아서는 안 되겠죠. 모이부요? 농구 진짜 잘하죠. 근데 전 못 넘어요. 뭐래, 내 입에 수신 잘 싸. 얘요? 얘 맹구 진짜 잘 먹어요. 어쩔 땐 저보다 더 잘 먹는다니까요. 진짜 안 먹냐? 전혀. 윤수 다른 점이요? 뭐 있냐? 글쎄? 아, 우정이 남다르죠. 제일 친하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뭐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